생존하셨어요. 이렇게 요리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과 더불어서 한우도 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구독자가 2억 명 이상이래요. 아, 요즘 정말 이 요리 콘텐츠가 굉장히 핫한 열풍입니다. 특히 뭐 지금 최근에 흑백 요리사부터 또 그 전에 한식 대첩까지 요리 대결 프로그램들이 요즘 인기가 너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궁금한 게 셰프님께서는 또 네. 요리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또 직업을 가지셨잖아요. 네. 실제로 셰프님들 사이에서 그 요리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가 많나요? 요리사를 떠나서도 만나시는 분들마다 일단 저는 IP가 명확하게 요리사잖아요. 네. 무조건 첫 멘트는 흑백 요리사. 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현직에 있다 보니까 그죠. 이런 요리 컨텐츠나 이런 방송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일의 연장선 느낌이 솔직히 좀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보는 게 불편하면서도 억지로라도 챙겨보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비하인드 토크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셰프님. 그러면 오늘 토크 재료 한번 공개를 좀 하러 가볼까요? 아, 저는 뭔지 솔직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할 때마다 굉장히 뭔가 두근두근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네. 문을 열어주세요. 짜잔. 오, 한우입니다. 다들 이제 아셨다시피 한우인데 굉장히 빛깔이 고와요. 이 마블링. 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의 자존심 네. 한우고요. 한우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부터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사단법인 전국 한우협회 한우 먹는 날의 홍보대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죠.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오늘 토크 재료인 한우를 이렇게 테이블에 또 마련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부위별로 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거는 다른 부위도 좀 소개해드리고 굽기나 조리법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한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부위가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특히 저희 조상님들은 이런 부위별로 세세하게 그 부위별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즐기셨는지가 궁금해요. 어땠나요, 셰프님?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를 생각하면은 한우 자체가 일을 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를 먹는 날은 한우가 자연사하거나 이제 좀 잡아야 될 때 이렇게 잡고 그리고 냉장 시설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이 한우를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우의 모든 부위를 다 이제 재단을 해서 이거를 그 특성에 맞게 구워 먹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었기 때문에 한우를 예전에 그래서 뭐라 불렀냐면은 일두백미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이 일두백미라는 뜻이 한 가지 두 채,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로 100가지 이상의 맛이 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소를 분류를 할 때 한 30에서 50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근데 한우는 무려 120가지. 120 거의 2배 이상이네요. 맞아요. 120가지까지도 나누고 이 양지라는 부위도 우리가 양지 한 부위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업진살이라는 부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차돌박이 네. 많이 들어보셨죠? 차돌박이 좋아해요. 네. 그죠? 이 차돌박이도 이 부위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부위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시는 것보다 좀 더 우리는 세분화되는 거를 알고 있고 이 조리법에 맞게 되시면 한우를 더 적절히 즐기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작년 부위별 그 한우 판매액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등심이 1위인 줄 알았거든요, 셰프님. 네네. 그런데 양지가 1위래요. 이 양지라는 부위가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거리로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양지를 세분화해 보면은 차돌박이나 업진살이라는 부위가 나와요. 업진살을 요새 뭐라 부르냐면은 무삼겹이라고 부릅니다. 아, 정말요? 딱 아시겠죠, 뭔지?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찾으실 수 있고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액 자체도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위별로 한우 고기를 좀 몇 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팁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 이제 모여 있는 부위가 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희 집에서 떨어지지 않는 부위들이거든요. 정말요? 일단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부위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형태를?
사실 형태는 요 부위 요게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제 눈에.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위가 설도라는 부위예요. 설도라는 부위 자체는 뒷다리에서 네. 넓적다리 윗부분이랑 앞쪽에 위치한 부위를 이 설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 설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 그 이유가 뭐냐면 육즙이 풍부하고 주시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 기준에선 주시함의 가장 끝판왕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비용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설도 추천드리고 굉장히 이분하게 잘 익혀진 것 같아요. 정말 한우를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설동 꼭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위는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시죠? 등심이죠. 등급이 높은 부위일수록 등심이 좀 더 이렇게 뿌옇뿌옇하고 뭔가 막 표범무늬 같기도 하고 네, 막 이렇게 그럼요. 희끗희끗한 부분이 많아지는 게 등심이고요. 그리고 이 부위는 지금 갈비살이에요. 네. 귀한 날이거나 명절이거나 하면은 갈비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명절에는 LA 갈비라고도 많이 먹죠. 많이 먹죠. 네, 그렇게 구워 먹는 갈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갈비에서 뼈를 제거한 게 지금 이 갈비살, 그러니까 아. 늑간살이라 부르는 이 갈비살인데 고소함도 갖추면서 어느 정도의 씹는 맛도 있고 조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텍스처가 아예 달라져요. 뒤에 부위는 지금 사태예요. 사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앞다리, 뒷다리에 있는 허벅지 쪽 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보기에도 지금 이 등심보다 색깔이 붉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향이 굉장히 진하고 오. 육즙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올 수 있어요. 파워풀하죠. 수육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좋은 한우일 때는 네. 아니면은 이거를 뭐 간장에 재우거나 아니면 뭐 장조림 같이 씹으면서 맛이 느껴지는 음식에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육향이 강하니까 또 양념에 좀 오래 배어도 그 육향이 좀 살아 있겠네요. 살아있죠. 예. 오늘은 제가 좀 설도를 주인공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버거로 했을 때도 너무 컴팩트한데 느껴져야 되는 맛이 다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설도 부위가 또 활용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설도의 부위 중에 보섭살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네. 이 보섭살이 우리가 예전 농기구에서 이제 소에 얹어서 끌고 갈 때 이제 밭을 땅을 가르는 이 느낌 이제 보습이랑 같다 해서 이제 보섭살이라고 오, 그러는데 네. 이 보섭살은 설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하거든요. 이런 부위는 뭐 카레로 쓰시거나 아니면 불고기로 쓰시거나 간장 양념 살짝 해서 육전 같은 데 쓰셔도 좋아서 약간 이 설도 부위 하나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해결한 이런 만능 부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터진 해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요식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마음으로 또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셰프님께서는 식품업계와 또 요식 산업에 활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으신가요? 활력을 불어넣는 건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주위에는 거의 모든 지인분들이 이제 외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웨이팅이 늘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흑백 요리사가 갖는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도한 바처럼 음식이 결과물로만 약간은 우리가 고객들한테 인식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성비나 가심비나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거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어떤 재료인지 이 재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조금 숨어 있는 단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가격으로만 좀 평가받던 그런 외식 업계에 조금은 스토리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그런 프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판매를 좀 늘리려면 어떻게 보면 할인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요. 의외로 또 산업이 성장하려면 다양하게 또 변화에 또 촉을 세우고 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겠네요. 지금 당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우는 가격대가 좀 있다. 이런 프레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드셨던 우리 설도 같은 부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격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게 드실 수 있는데 한우도 내가 선호하는 부위나 내가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한우를 맛있게 그리고 배부르게 즐길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조금 많이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요리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과 더불어서 한우도 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전망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건 와, 한국에 가서 저런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아니면 한국에 가서 저 식재료를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도 있겠지만 나랑 가까운 곳,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해 먹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우가 아쉽게도 아직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출 판로가 많진 않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구독자가 2억 명이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게 된다면은 좀 더 우리 한우의 판로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한우가 안정도가 올라가게 판매처가 생기면 당연스럽게 좀 한우를 사육하는 데서도 안정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아까 제가 했던 그 설도로 버거를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시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좀 더 한우도 본질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채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셰프님께서는 이렇게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로 네. 나가는 콘텐츠 같은 곳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전에 느꼈던 그 한식에 대한 분위기와 또 요즘 많은 전 세계 분들께서 느끼는 그런 한식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그 대본상에 있는 단어가 뭐였냐면 Do you know 김치? 맵니? 이 단어밖에 없었어요. 아까는 한식하면은 매워요, 김치가 유명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한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거나, 최근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한번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저를 분명히 모를 건데 제가 사인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체감을 하는 게 한국인이고 한식을 하고 있는 요리사라는 이유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컨텐츠의 힘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일본에 갔다 왔어요. 쿠킹쇼를 하러. 불고기 레시피를 물어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셰프님께서는 또 요새 좀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시지만 또 이런 외식 산업에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네네.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한우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이런 판매를 좀 늘리려면 필요한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셰프님? 스토리라인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식업을 하고 있지만 의류 중에서도 되게 글로벌하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좀 지향하는 게 ESG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진짜 ESG를 지향한다는 거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과 같이 녹여내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 자체에서도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우 자체에서도 한우도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육이 되는지, 내지는 한우가 왜 좋은지, 아니면 한우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니면 한우가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면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아는 만큼 먹으면 보이거든요. 한우에 대해서 좀 더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리는 활동이 좀 더 늘어난다면 한우 소비도 좀 더 촉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우를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소고기를 드시는 분들 중에 중에 어떤 소고기를 선호하냐, 뭐 원산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74.5%가 한우를 선호하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선호하시는 분에서 이제 다시 설문을 했을 때 그러면 한우를 왜 선택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우를 선택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맛이랑 안정성이었거든요.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내수 안에서는 충분히 이런 구연도가 계속 나올 거고, 이미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느끼시는 거를 분명히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선호도를 넣을 수 있으면 어떨까? 뭐 가성비나 편안함이나 아니면 재미난 요소나 아니면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좀 더 한우 소비도 올라갈 수 있고 한우 자체가
브랜드화 되는데 좀 더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이런 로컬 푸드를 통해서 또 지역에서도 한우를 브랜드화하는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또 그 한우를 찾아서 먹어보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콘텐츠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셰프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마다 한우 프나자라는 곳들이 있어요. 지역 색깔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지역만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마늘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걸로 액기스를 내서 한우에 이제 익혀서 줘요. 그러면은 이 감칠맛이나 은은하게 단맛이 올라오거나 이 마늘 향 자체가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막 잣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는 잣을 곱게 다져가지고 한우로 구울 때 곁들여서 줘요.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한우 프나자를 잘 이제 찾아보시면은 색다른 또 한우를 찾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사실 한국의 그 음식점 상황도 많이 어렵고요. 또 국내 식품 기업들의 내수 실적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또 K 콘텐츠와 또 이런 K 푸드의 인기에 힘입어서 농식품 수출의 실적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합니다. K 콘텐츠의 인기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으려면 그 나라에 직접 가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가 힘을 입으면 일단 관광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특정한 한식을 IP로 하는, 주제로 하는 음식점들은 당연히 그런 외국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갖출 수 있다면 뭐 분명히 좀 현재 우리가 내수 시장 자체에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쉽게 현지에서 이 좋은 한우를 드실 수 있는 이런 루트 개발에 대해서는 요즘 좀 오가는 얘기들이 없을까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한우를 수출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물류나 외교도 어쨌든 기브앤테이크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확보가 됐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야지만 좀 더 판로 개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외에 우리가 송출되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런 컨텐츠들에서도 좀 더 내수만 집중하기보다는 글로벌하게 좀 타겟을 갖춰 나가다 보면은 한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관심도를 기반으로 우리의 수출 판로까지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직접 한우를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문화까지 이뤄진다면 우리 농가부터 해서 우리 한국의 이런 식문화까지도 알릴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또 한우의 다양한 부위들을 또 셰프님 덕분에 네, 이렇게 알고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한우 구매 팁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우가 최고, 또 제일 으뜸이라는 이 뜻을 담은 숫자 1이요. 3번 겹치는 11월 1일. 네, 바로 이 날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입니다. 이렇게 매년 한우 먹는 날에는요, 이 한우 농가들이 또 전국적으로 이 한우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한우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또 한우 숯불구이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뭐 지인분들, 가족분들 모두 모시고 또 이렇게 한우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1월 1일에 맛있게 한우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신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좀 더 이 음식은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 아니면 이 음식을 왜 이렇게 먹게 됐을까까지 고민하시다 보면은 진정한 미식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의 식재료와 또 식문화가 세계로 또 널리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셰프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BN